학당을 처음 열었는데 그때 지금 정의원분들인데 처음 많이 오셨죠. 그분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우리는 원래 모이는 게 양심을 밝혀서 나라 위하는, 인류 위하는 일 하자는데 얘기 좀 하니까 다 안 맞아요. 왜냐? 서 있는 정치관들이 너무 틀려요. 누구는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진보고 누구는 보수고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스탑, 더 하지 맙시다.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학당에서. 그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당시 제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한테 사단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를 읽고 다시 합시다. 그래서 맹자 읽고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을 갖기 전까지는 이 시국 얘기나 이런 거 좀 삼갑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일부러 제가 좀 막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어디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국 얘기도 좋고 정치 얘기도 좋고 다 좋아요. 역사 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역사라고 하면 사관이 통일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관이 편협하면요, 마음대로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자기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도 그래요.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랑 지금 시국을 보는 눈은요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이 지금 현실을 읽어내는 이 관점부터. 이 관점이 내가 이미 관점이 치우쳐 있으면 이 현실에서요, 이 현실에 이미 지금 있는 자료 중에서도 우리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합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역사라는 게 별게 아니죠. 과거 세상을 이해할 때도 또 똑같은 편견이 아집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사관으로 양심 사관을 제시하는 양심 사관, 사단 사관. 기독교분들이 들으면 너무 놀라실까봐 양심 사관. 양심 사관 이렇게 저는 학당에서 주장하는 게 앞으로 이 양심 사관의 입장에서 양심의 입장에서 이 시대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우리가 답도 찾아보고 이 시대 현안을 가지고 사단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계속 깨어있음부터 호흡부터 결국 사단 노트, 양심 노트까지 만들고 이제야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예. 왜냐,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얘기하시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 학당에서 앞으로 이 역사를 얘기하고 시국을 얘기한다면 이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만천하에 알렸죠. 양심이다. 기준은 사단이다. 예. 여러분들 이 사단을 가지고 학당에서 하는 주장이, 흥여에서 하는 주장이 사단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해 주시는 건 얼마든지 환영인데 예. 사단이 아닌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우리는 못 받겠다는 거죠. 예. 이게 좀 우리 사회에 통일이 돼야 옛날 동이족들의 좋은 전통이죠. 화백회의 같은 거는요, 이 기준이 양심이라는 사단이라는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요 화백회의가 될 리가 없죠. 만장일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하는 만장일치는 가능하겠지만 설득을 통한 만장일치는요 역지사지를 끝내주게 잘할 때만 설득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할 때 설득이 되겠잖아요. 그런 설득이 쌓이고 쌓여서 이 화백회의의 그 만장일치라는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화백회의를 우리가 수준 높게 하려면요, 양심에 맞는 말만 할 것, 거기 그 회의의 구성원은요, 양심에 맞는 말을 본인이 사전 검열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 말이 더 양심에 맞을 때는 무조건 수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그 회의에 참가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회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화백회의가 요즘 우리나라 국회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서는요, 국회의원들 모두가 나라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모인 거니까 양심에 맞는 말 아니면 스스로 안 해야 되고, 당의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건요 자격 상실입니다. 왜냐,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지 당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명실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역지사지해서 대변하려면 양심적이지 않고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양심적인 말만 하셔야 되고, 다른 당 반대편이 말을 하더라도 양심적인 말이면 수긍해 주셔야 돼요. 이 조건이 안 된 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건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작은 동네 반상회에서도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문화를 다시 복원해 가지고 널리 세상에 좀 알렸으면, 양심이 기준이 돼 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으면 노사가 회의가 될까요? 노사가 타협이 안 돼요. 양심에 맞는 말을 할 때 타협이 되지. 노측에서 사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배려하면서 이 정도로
선에서 우리가 서로 화합합시다라는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사측에서도 노예 입장을 충분히 노동자 입장을 감안해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둘이 서로 진심인 게 확인될 때 화합이라는 게 되는 거죠. 서로 속셈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는 화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지금 요즘 하는 이 노사의 이런 다툼 말고요, 보편적인 노사의 다툼은 이래야 된다는, 여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끼지 않습니까? 그럼 또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상황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봐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게 우리 확신이고요. 흥여회 홍익학당의 확신입니다. 이 흥여회 입장은요, 흥여회가 이름이 흥활흥 더불여 아닙니까? 같이 살자. 같이 더불어 살려면요, 지켜줘야 할 원칙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황금률이죠. 이 우리 민족 예전 선조들이 주장하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이 이롭게 해줘라. 황금률,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했을 그걸 해주자. 다 홍익인간이죠. 공자님의 인, 예, 내가 상대방한테 당해서 싫었던 건 해주지 말자. 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양심이에요. 양심 실천하자 하는 겁니다. 양심 실천하자는 말을 우리가 지금 풀어서 얘기하면 홍익인간도 되고 인도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되고 부처님의 자비도 되고, 또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쓰는 용어인 역지사지라는 거. 남의 입장이 진심으로 그 사람 입장 대보신 뒤에 얘기를 하시면요, 안 풀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안 풀릴 문제라는 건 없어요. 예. 서로가 상대방 입장이 진심으로 대보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공식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아요. 이건 풀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현실에서 최선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답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로가 조금만 노력하면 최선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이고,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을 지금 이 땅에 구현하기만 하면 인류가 다 살 수 있다.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살 수 있는 치료법을 우린 찾은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이에요. 예전 성인들이 찾았던 그 치료법, 우리가 다시 찾고 보니까 옛날 성인들이 주장했던 그 치료법인 거예요. 그 중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언이설로 혹세무민하는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본색을 우리가 많이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본래 양심도 잊어버리고 답이 없는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하면은, 황금률을 지키면, 자비를 쓰면 다 살겠구나 하는, 이게 지금 그 제가 공부한 한 20년 공부한 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초능력을 찾기도 하고 신비한 걸 찾기도 하고 해서 명상에 들어가지만, 진짜 명상의 목적은 내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모두를 나와 함께 같은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나의 동포고 내 형제고 나의 분신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이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는 게 이 명상 수행의 결론이구나. 모든 명상은 거기를 결론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학당을 열었고, 흥여회도 그때 열었어요. 흥여회란 이 이름도요, 예,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는 제 동생이죠. 그래서 이 꿈 중에 나왔답니다. 흥여회라고 단어를 쓰더래요. 그래서 깨서 보니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보니까 용어를 마침 정하고 싶었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싶긴 했지만, 흥여란 말이 좋아서 그 당시 10년 전에 그냥 정한 겁니다. 예, 하늘이 우리한테 준 거 아니냐 싶어서. 흥여란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제가 고전을 많이 좋아하지만, 근데 흥활흥 더불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뜻이 좋아서 그냥 쓴 겁니다. 요즘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쉬운 우리 모임을 쉽게 설명하는 이름도 또 정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거랑은 별도로 우리가 또 이거는 하늘에서 받았다 하고 아주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고 쓰기로 했던 이름이니까, 예, 흥여입니다. 재밌죠? 이 흥여라는 게요, 재밌는 게요, 이 흥활흥자도 요거 손이에요. 옛날 이렇게 이 포크 모양이 다 손이거든요. 예, 이렇게 다 손입니다. 예, 서로 이게 지금 같을 동자죠. 한 가지 동자죠. 서로 손을 쓰는데 함께 모여서 손을 쓴다는 뜻이 흥활흥. 우리가 뭔가를 일으키려면요, 저 흥활흥자만 해도 벌써 더분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손을 보태지 않으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흥한다는 얘기 자체가요, 여럿이 힘을 모아서 물건을 들고, 옛날 가마 드는 거 있죠. 요게 이 더블여자도 같은 이 언에서 나왔는데, 근원에서 이것도 원래 옛날 사람이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가마에.
이걸 또 사람들이 손을 써가지고 같이 가마를 네 군데서 같이 힘을 써야 들어올릴 수 있죠.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같이 들어야 뭘 들죠. 그래서 더블려 짜고 뭔가를 함께 힘을 써가지고 뭔가를 일으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잘 산다라는 뜻도 있고 함께 해야 뭔 일이 된다. 그리고 뭔 일이 잘 돼도 함께 그걸 누려야 한다는 뜻이 있어서 제가 이제 풀어보니까 좋아서 썼습니다.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흥여라는 그냥 아이디어가 와서 그런 단어 좋은데 저도 고전 많이 봤지만 흥여라는 단어를 제 힘으로 생각을 못 해냈을 거예요. 흥여 좋다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흥여회를 열고 학당과의 별도로 또 흥여회를 열었느냐? 학당은요 네이버 카페잖아요. 네이버 카페는요 수많은 분들이 그냥 정보 찾으러도 왔다 갑니다. 지금 회원수가 한 17,000명 되지만 이 허수가 많죠. 예, 거기 분들 중에 정보 구하러 그냥 왔다 간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악플 달려고 왔다 간 분도 있을 거고 대체 여기 뭐 하는 데냐 하고 왔다 갔을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동지를 사실은 모르겠는 거예요. 17,000명이 우리 동지다라고 하기에는 예, 너무 다양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안에 또 우리 동지도 계시고 함께 끝까지 우리 양심 가지고 이 세계에 도움되는 짓 합시다 하는 이 주장에 동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 주장에 반대하는데도 가입해 계신지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여회라는 단체를 내부적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좀 더 의사표명을 하신 분들 나 너희 뜻에 동참한다. 같이 가자라고 하신 분들의 모임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지난 10년을 오면서 한 7, 8년간 30명이었어요. 흥여회원이. 30명인 채로 한 7, 8년을 왔는데 그게 재작년부터 흥여회원이 조금씩 늘다가 작년 초에도 여전히 35명이었나요? 작년 초에? 예, 작년 초에도 한 35명이었습니다. 그게 들락날락 하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 연말에는 지금 작년에 한 200 가까이 되시고 올해 지금 현재 지금 350명 정도가 되신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공 하나 더 붙였죠. 뒤에다가. 그래서 이게 기적으로 보입니다. 지난 7년간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수가 제일 가슴에 벅차요. 학당에 17,000명이 계시지만 카페에는 그 수의 정체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우리랑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해주신 흥여회 분들을 수를 보고 제가 우리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흥여회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판단할 기준이. 그래서 흥여회원 수가 불었다는 걸로 우리 동지가 늘었구나. 우리 흥여회가 홍익학당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진성 홍익학당이죠. 좀 더 마음을 내신 홍익학당 회원분들을 그냥 흥여회라고 부르는 거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할 거냐? 죽을 때까지 할 우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흥여회에 가입하신 이상 여러분이 일자리가 없다 이런 건 없어요. 뭐 월급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일자리는 있습니다. 일자리는 있어요. 일자리가 없단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밥 먹고 하루 종일 하실 일이 있어요. 뭘 하셔야 되냐? 본인의 양심을 밝혀서 이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인간들한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이로운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내 양심을 밝혀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중에 남을 이롭게 하는 일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남의 양심 밝혀주는 거예요. 서로 나도 내 양심 밝히는 게 목표였으니까 상대방도 그게 목표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도와주는 게 제일 홍익인간 하는 일이죠. 상대방한테 단순히 먹을 거 주는 게 이로운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한테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도 나가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와줘야 할 일자리도 도와주고 싶고 생계도 도와주고 싶고 다 좋은데 그런 게 충족된 뒤에는 결국 뭘 해야 됩니까? 양심 밝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은 그래도 어떻게 도울지가 빤한데 양심 밝혀주는 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 본인이 양심을 모르면. 본인이 양심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밝혀야 할지 모르니까 남을 도와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여회는 뭘 할 거냐? 양심 밝히는 가장 쉬운 법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알리고 하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심을 스스로 밝혀서 확인한 뒤에는 남한테 또 그 양심을 펼쳐서 남들도 양심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렇게 전파해가는 모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지상 목표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저한테 구체적으로 너는 목표가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로 삼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현재 흥여 회원이 된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구
인류 모두가 예, 양심이 뭔지 알고 양심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인류를 계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분들 다 성인 만들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다음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은.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에 진력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미션은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요. 모든 인류가 양심 귀한 줄 알게 만드는 거기까지요. 이게 1차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작업도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작은 규모나마 지금 일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정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욕심 말고 양심이 생생히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게 나의 참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양심이 하자는 대로 했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순리대로 풀리고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내 양심을 어기면 악한 결과를 낳더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양심 따를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요 정도 수준이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걸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탄다 하는 거 정도로 명확하게 아시는 그거. 그게 제 1차 목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만 아신다 그러면요. 일단 제 원이 여기서는 지금 실현된 거죠. 예. 여러분 다 성인 되시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아시면 여러분이 알아서 성인들 길 찾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1차로 급한 거는 이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 그 양심 밝혀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야만 홍익인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자명하게 만들어드리는 거. 여기까지만 자명하게 되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톨게이트는 통과한 거예요. 톨게이트 통과했으면 그냥 달리면 돼요. 복잡하지 않죠. 외길이야. 그 표지판 보고 그냥 가시면 돼요. 예, 그 고속도로 계속 달리시는 거예요. 신나게 달리시면 되니까 양심 귀한 줄 알고 양심이 어디 있는 물건이고 어떻게 생겼는 물건인지 아신다면요. 늘 돌아보고 양심을 찾고 양심 따라 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모든 인류가 되면 지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차원이 높아지겠죠. 정치, 경제, 이 모든 문화가요. 욕심 많은 리더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욕심 많은 리더와 또 그 리더에게 뭔가 하나 바라는 또 욕심을 가진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문명이에요. 이 지구의 문명. 자, 그러니까 사람들, 인류가 모두가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라도 양심 귀한 줄 알아버리면요. 문명 전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손을 안 써도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모두 바뀌게 돼 있어요. 양심에 불편하니까. 예, 양심의 편한 방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 나라는 모두 정치 시스템이 양심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왜냐? 불편하니까. 구성원들이 다 불편하니까. 예,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 입는 게 싫으니까요. 나한테는 혜택이 돌아오지만 누군가 국민들의 고열을 짜야 되는 그런 정책에 찬성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맞을 거라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 볼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양심 살리기 운동만 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하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꼭 확인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 귀한 줄 아는 그런 세상이 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양심이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흥여의 목표입니다. 무슨 다른 목표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할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내면에 있는 양심을 스스로 확인하게 도와드리고 양심대로 사는 게 인간으로서 제일 잘 사는 거라는 거를 납득시켜 드리는 거.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자리가 없지 않죠? 일이 없지 않죠? 예. 밥 먹고 일어나시면 뭐 하셔야 돼요? 빨리 뭐 집에서 하시든 나가서 하시든 누군가의 양심을 깨우쳐 주십시오. 온몸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델이 되셔야 돼요. 양심 깨우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고 역대 모든 성인들이 하셨던 일이에요. 소크라테스가 한 40 돼가지고 가산 정리하고, 여러분들 정리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요. 가산 정리하고 아고라 광장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하겠다. 본격적으로 아테네를 깨워야겠다.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가 돼야겠다. 확신하고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게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한테 양심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명하냐? 당신 지금 자명하냐? 요즘 안녕하냐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 안녕하고 못하고는요. 양심이 편해야 안녕하죠. 욕심만 편하다고 안녕하나요? 결국은요. 자명해야 됩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야 여러분이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안녕하냐는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당신들 지금 당장 돈 벌고 잘 산다고 안녕하냐 이거죠. 양심은 안녕하신가예요. 근원적으로는. 당신 양심 찜찜하지 않아? 지금 남들은 지금 죽어나가는데 힘들다는데 당신 혼자 발 뻗고 잘 수 있어 이거거든요. 학당에서 늘 말하는 깨어 있으십니까?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즉 여러분의 양심 놓치고 계신 거 아닙니까?랑 두 번째 그러면 자명하십니까? 양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양심이 혹시 불편한 거 있는데 참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요 두 가지 질문이 같이 나가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욕심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욕심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깨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양심껏 일 처리를 욕심을 다스리세요.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양심에 불편한 욕심들은 추구하지 말자는 겁니다. 양심에 걸림이 없는 그런 욕심들 추구하자는 겁니다. 예, 성공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양심을 어겨서까지 그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흥여회 흥여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흥여회가 세워진 목표도 양심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밝혀서 남들에게 널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삽시다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익인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흥여회는 홍익인간 해죠. 그래서 널리 인간 도와줄 방법이 지금 여러분 수중에 다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나 바빠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인류가 여러분은 당장 혹시 살만할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죽어가면 여러분도 인류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결국엔 나중에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포함한 모두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이 이미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사정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정에 제일 알맞는 답은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남에게 묻지 마세요. 본인 안에서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남은 도와줄 뿐이고 좀 거들어줄 뿐이지 답은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요. 남이 내가 남한테 결정권을 맡기고 당신이 양심 밝다니까 당신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살으셔서는 절대 양심이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하고 묻고 대화하세요. 어떻게 묻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할 텐데 먼저 깨어나셔야 됩니다. 뭔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욕심에 빠져 계시면 안 되니까 정신을 차리셔야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깨어나신 뒤에 물어보세요. 너 당당해? 너 자명해? 양심에 찜찜한 거 없어? 불편한 거 없어? 없다고 하면 하시고요. 있다고 하면 왜 그런지 들어보시고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지고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당장의 역량이 부족하시더라도 하면 하실수록 힘이 커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10년을 사신 뒤에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양심의 대변인이 되실 거예요. 10년 제가 장담하건대 10년이면요. 아무리 비양심적이던 사람도 10년간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요. 그 입에서 양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노력 없이 결과만 당장 얻으려니까 늘 우리가 그럼 결과만 당장 주겠다는 그런 수많은 이 사이비 수행법들에 현혹돼 가지고 소중한 시간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낭비했다. 그럼 10년의 세월을 10년의 내 생명을 낭비한 겁니다. 무의미한 일에.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을 어디다 쓸 거냐? 홍익인간 하는데요. 모든 성인들이 추천했고 그렇게 걸으셨고 모델이 돼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으면 이 인생이 제대로 된 우리가 살았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나?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공자님 얘기 이게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얘기는요. 하루를 살아도 양심에 맞게 사는 게 귀하다는 얘기고요. 똑같은 얘기가 법구경에도 나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에 맞게 살아야 된다. 모든 성인들이 추구했던 그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양심에 충실하게 살자. 미래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에 여러분이 죄 지을 거, 미래에 유혹당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길게 보면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어떻게 양심적으로 사실지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에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저녁에 양심 분석을 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쌓여가면 여러분
앞에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미래가 열릴 거고요. 하루하루 행위가 양심을 어기고 욕심만 따라가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나 모두의 미래는요, 어두울 겁니다. 이 간단한 거를 자명하게 한번 인가를 좀 해주세요. 왜냐, 이 얘기 듣고요. 좋은 얘기네. 이게 안 됩니다.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니까 바로 해야겠다까지 가셔야 여러분이 변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변하셔야 여러분 주변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동료가 변하겠죠. 변화를 일으키신 데까지 가시지 않으면 이걸 안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안다, 진짜 인가했다, 난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였다는 거는요, 그렇게 따르실 때입니다.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탄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렇지 하고 손을 또 넣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 되시면 안 된다. 진짜로 아셨다면 다시는 손을 안 넣으실 겁니다. 그렇게 진짜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양심이 옳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흥여의 목표고, 그러면 흥여에는 어떤 분들이 모인 거냐? 그걸 실천하겠다고 진심으로 스스로 인정하신 분들이, 양심이 귀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신 분들의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 뭘 잘한다 못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양심 귀한지 아시는 분이면 흥여회원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한 번도 난 수행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도 사람은 양심 지켜야 된다는 거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한다. 그럼 그분이 더 자격이 있습니다. 명상 중에 빛을 봤어요, 황홀해요, 뭐 좋으시겠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는요, 본인의 주관적인 그런 만족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양심의 전부가 아니에요. 양심의 아주 일부지. 양심의 아주 일부가 여러분부터 좀 편하게 해준 겁니다. 거기에 취해버리면 안 돼요. 양심은 모두를 편하게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편해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유마고사처럼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근처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편하게 주무신다면 양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유마경에 유마거사가 그런 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교 대승사상의 제일 극치를 표현한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보여준 거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우리 모든 공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양심은 인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 있고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체가 편하지 않다라는 요 사상입니다. 그게 흥여의 기본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해서 내 마음 편하게 하는 거 아주 귀한데 남들도 이렇게 편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요 생각까지 가셔야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주어진 일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 각자 계신 그 여건에서, 그 처지에서 이 이념만 같이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동지라고 보고 흥여회가 살아서 계속 이 지상에서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버텨주면 우리 흥여회는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을 진짜로 구현해 보자는 모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을 구현해 보자는 모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없고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시더라도 이때 내 양심에 뭐가 제일 자명한가, 그걸 하나 붙잡으실 수 있는 그 힘만은 꼭 갖고 계시길 바라고, 이 힘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진짜 우리 흥여 회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안 해서 뭘 안 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신 게 수행이에요. 살면서요, 양심과 욕심의 그 끝없는 화두를 삶을 통해서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제시 받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때마다 욕심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양심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예. 예. 이때 양심의 손을 들어주신 분은요, 그 자체로 수행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양심의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왜냐? 과거는 없으니까요. 과거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인과를 남기긴 했지만 인과도 지금 내가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내가 양심을 지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큰 재앙이 올 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참여하고 나가면요. 예. 최근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무리 큰 업적도, 그쵸, 오만할 오자 하나를 못 당하고, 아무리 큰 죄악도 참여할 회자 하나를 못 당한다. 아무리 큰 업적도요, 오만해지는 순간 이제 내리막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도 참여하는 순간 이제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이라는 얘기는요, 예, 지상 천국이요, 언젠간 펼쳐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참여하는 그 순간 좋은 세상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는 당연히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스스로를, 자신의 양심을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본인 양심을 점검할 때 그 스스로의 양심을 한번 돌아봐주는 그분이
진짜 흥여로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에서 지금 흥여의 싹이 났잖아요. 같이 살겠다는. 이게 진짜 귀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효용이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살다가 지금 인류가 숨이 막힐 지경, 공기가 탁해서 숨이 막힐 지경에 왔거든요. 공기부터 정화해야죠. 살려면. 공기가 맑아야 됩니다. 양심이요. 두루 퍼져야 돼요. 사회 전체. 예전 어른들이요. 앞으로는 장춘세계가 올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늘 봄이 오려면 태양이 지구가 막 개벽이 나서 한번 변해야겠구나. 지구가 선다고 장춘 세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장춘 세계란 말 뜻을 몰라서 그러세요. 장춘은요, 추나추동 중에서 봄은요, 인의지 중에 인이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훈훈한 계절. 장춘 세계는요, 사회 전체가 사랑과 배려로 꽉 찬 세계를 말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회 갈등이 금방금방,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기면 금방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전 국민이 아마 우리 어느 가정에서 싸움이 났을 때 전 국민이 걱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단에 맞는 답을 제시해주고 스스로 그 가정이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회가 장춘세계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나라 대통령부터 모든 그 나라의 구성원이 한 가정이 싸우고 있는 게 불편해서요. 서로 조차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이 정도 사회가 진짜 복지사회고 이게 이상사회입니다. 이게 태동사회고요.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지상천국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이웃의 아픔도 내 일 아니니까 다행이다 하고 눈을 감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사회. 양심이 어마어마하게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본인 양심부터 마비를 풀어주는 겁니다. 내면에서. 그러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양심이 불편하다고 여러분을 부추겨서 귀찮은 몸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도저히 불편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저 소말리아 가서 그냥 사람을 돕든지 해야지.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광고만 보셔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죽어가는 아이 그 영상만 봐도 여러분이 가슴이 순간 타오르시잖아요. 그 여러분한테 이미 원래 있는 그 능력에 조금만 날개를 달아드리자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보살과 그런 군자와 선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흥여회는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 이거 하자는 모임이니까 죽을 때까지 이건 해도 질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사상 증명해요. 수많은 성현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을 통해 증명했어요. 율곡이, 퇴계가 다 증명했죠. 이 길이 제일 살만한, 인간이 걸을 만한 길이라고. 이왕이면 수준 높은 길을 걷자는 거고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고 홍익인간이라고 국시에서 아예 선언했던 그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재능이 많고 엄청나게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데 외세에 시달리고 제대로 재능을 못 펴고 후천적으로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 살기 힘든 환경에서 내 동료를 짓밟아야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제2의 천성이 잘못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본성이 양심적이라는 거, 홍익인간을 5,000년 전, 10,000년 전에 부르짖었던 민족이라는 걸 잊어버리셨단 말입니다. 이걸 깨야 돼요. 어떻게 깰까요? 여러분의 에고에 이 습이 잔뜩 들었더라도 깰 수 있는 힘이 하나가 있어요. 양심은 절대로 오염되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양심을 지금 돌아봐 주시면 여러분이 살면서 역사 속에서 아니면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입었던 그 옷들을요 벗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 습기에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고정관념에서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양심에 맞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고 양심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특히 이게 필요합니다. 재능이 엄청 많은데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삐뚤어졌어요. 심성이.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양심 있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 재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거든요. 조선 500년간 인의지만 연구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그런 힘을요 지금 다시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엔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선조들이 잘못한 거는 비판하고 잘했던 거는 택해가지고 우리가 양심에 맞는 거는 얼마든지 실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 어른들이 물질 문명이 딸려서 못 구현했던 거 지금 다 구현해보자는 거예요. 특히 지금 한국은 물질 문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서 실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신 문명이 높아도 물질명이 너무 떨어지면 인류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제하고 막 양심 밝히는 법을 지금 얘기해봤자 세상에 그게 안 먹혀요. 지금은 첨단 물질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심을 구현할 거냐, 이걸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이 오셨다면요, 트위터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페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수단이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만 있었어도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 초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뿌려버리면 돼요. 스마트폰에 알리면 돼요. 이 좋은 세상에 물질명을 배척하고 가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명도 발달돼 있고 가장 그 첨단 물질명 걸으면서도 양심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나라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요, 지금 전 세계에 저는 태극이라고 봐요. 태극, 시작점. 왜 그러냐? 태극은요, 음양이 가장 모순이 극치에 이른 자리이기도 해요. 거기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이. 지금 지구상에서요, 인류 문명의 가장 두 가지 제일 모순된 그 인류의 그 잘못된 그릇된 비전들이 그 충돌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뭡니까? 에고 마음대로 해줘라. 공산주의 뭡니까? 에고를 억압하면은 좋은 세상 온다. 한쪽은 에고 말만 들으면 좋은 세상 온다. 요 두 가지가 답이 되나요? 해봤더니 답이 아니라는 거 아실 텐데요. 요 두 가지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 다 망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망하고 버티는 이 아주 독종 이 한민족 국가가 있어요. 쉽게 안 망할 겁니다, 절대. 왜냐, 한민족이라 같은 이 버티는 재능들이 탁월해요. 버텨요. 그럼 이 두 가지 문명이 충돌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통일해야만 살거든요. 이 작은 나라에서 분열돼가지고 우리가 못 사는데, 통일돼야만 사는데 지금 세계의 가장 중병을 온몸에 껴안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문제 해결 못하면 통일도 못해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고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고쳐내면, 해결해내면, 풀면 문제를 너희 나라가 태극이 돼서 씨알이 돼서 전 세계에 새로운 문명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이 화두를. 화두식으로 해볼까요? 에고를 따라도 30방을 내가 갈길 거고, 에고를 억눌러도 30방을 때리겠다. 답은 뭐냐 할 때 그 에고의 답이 있나요? 에고를 넘어가야죠. 양심이에요. 욕심 가지고는 답이 안 나요. 욕심을 따라도 해결책이 아니고, 욕심을 누른다고 해결책도 아니에요. 욕심을 누르면 엄한 대로 터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욕망을 넘어선 양심이라는 답을 못 내리면 이 화두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양심 따르면 돼요. 양심주의로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주의로만. 욕심으로는 안 돼요. 예. 우리 것만 하면 된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이 남북 통일도 해결하고 양심으로 해결하고 이 해결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문제를 해결했어 하는 게 이 안에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두 가지 모순이 다 들어있거든요. 욕심을 풀어줘도 안 되고 욕심을 눌러도 안 됩니다. 양심 따르니까 답이 나오더라 한 이 얘기를 전 세계에다 얘기하면요.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랍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사명입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근원지, 시원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답은 양심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양심 누르면 될 것 같죠? 양심 풀어주면 될 것 같죠? 욕심을 누르면 될 것 같고, 욕심을 풀어주면 될 것 같지만, 양심 따르기 전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양심이 답이라는 거, 이거 하나를 전 세계에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요, 우리가 남북 문제 풀고 얘기해야 돼요. 그 전에는 안 먹힙니다. 남북 문제 차치하고 남한 안에 있는 이 분열부터 해결해야 돼요. 노소, 동서 뭐 다 찢어져 있죠. 요즘 뭐 일베니 뭐니 해가지고 다 찢어져 있는 이걸요, 양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은 당연히 안 풀리겠죠. 남한 안에 있는 이 분열부터 해결할 수 있으면, 역으로 생각하세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 높은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니까요. 문명의 선진국이 된다니까요. 흥여회는요, 그걸 지향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내년, 죽을 때까지 해서 이게 상식이 되기만 하면 돼요.
상식이 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죄 짓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남 배려 안 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이 전에는 인류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화두예요.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할 화두. 그 실제로 자본주의는 그랬어요.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켜서 부를 극대화하면 물질의 생산을 극대화하면 유토피아가 온다 그랬어요. 또 사회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자본주의식으로 저렇게 욕망을 충족시키는 저런 시스템을 깨버리기만 하면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는 사회가 올 거다라고 말했는데 둘 다 아니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죠. 사회주의는 진작에 망했고 지금 자본주의는 버티지만 엄청난 중병을 앓고 있죠. 예. 이겼다고 지금 살아남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만 따르면 된다는 게 성립을 안 하잖아요.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알잖아요. 예. 그런데 꼭 화두 같아요. 그러면 제3의 길을 얘기하려고 하면 또 막아요. 그걸 하지 마라. 제3의 길은 없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만 있지 제3의 길은 없다. 이렇게 자꾸 지금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두 걸 때 이 딱 그 거는 그 조건이랑 똑같아요. 컵이라고 해도 30방 때리겠다. 아니라고 해도 30방 때리겠다. 다른 답은 없다. 대답해봐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요. 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땡. 둘 다 땡이 됩니다. 차라리 컵을 발로 차버리신 분이 답을 내는 거죠. 이 문제를요, 왜 이렇게 지금 좁은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요 시각 자체를 초월해 버리셔야 답이 나옵니다. 지금 자본주의를 깬다고 좋은 사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대로 그대로 따른다고 좋은 사회가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걸 통으로 받아들이신 분은요, 시각이 엄청나게 초월적이 되면서 문제를요, 이렇게 넓게 보고 높은 시각에서 보니까 왜 그렇게 살아?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 요게 답이라는 걸 아실 거라는. 다른 말에 현혹 드실 필요가 없어요. 다 꼼수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이 지배층들이 계속 말을 지어내고 말을 바꿉니다.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이것만 요구하세요.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 네가 받고 싶은 그걸 남한테 해. 요것만 지키면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는 비방이거든요. 요걸 어기고 하는 얘기들은 다 꼼수입니다. 이걸 자꾸 어기면서 지금만 좀 어깁시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그 후유증을 나중에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부터 흔들리시니까 자꾸 지배층도 속일만 하니까 속이는 겁니다. 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요.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걸 요구하시는 분한테 너희 집값 올려줄게 그러면 조용해지십니다. 뭐 일단은 세상이 꼭 그렇게만 양심대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하면서 말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다 누울만 하니까 다리를 뻗는다는 겁니다. 다리를 뻗을 수 없게 애초에 만들어야죠.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그렇게 눈이 흐려서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다스려집니까? 민주세상인데. 민주세상은요. 군주세상은 임금한테라도 책임을 돌리겠지만 민주세상은요. 책임을 어디다 돌리시려고요? 그 뽑은 사람이 그 사람이고 찍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이걸 찍은 이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막 반성하다가도 그 뉴타운 해줄게 그러면 또 조용해지면 다시 또 찍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무섭죠. 이게 지금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무서운 실정 같아요.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기서 이게 화두라는 겁니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시원하게. 그럼 양심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고개 머리에서 천둥처럼 울리셔야 나는 당장 이게 좋지만 이걸로 인해 피해 입을 사람들 생각하면 못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지 그 마음이 애초에 없다면요. 인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냥 요만하게 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됩니다. 양심이 없다면 우리도 이런 시도를 안 할 텐데 이런 시도를 하게 만든 그것도 양심 아닌가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만든 그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양심이 없으셨다면 제 이런 얘기가 전혀 호응이 안 될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약육강식 하는 게 당연하지. 쟤는 지금 어디 엉뚱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제 얘기가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찔리긴 하시겠죠. 그 찔린다는 게 뭐냐면 그 아주 미세하지만 그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감각이. 그 미세한 감각을 확충하다 보면 그분도 성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이 양심이 콩알만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걸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모르겠다고 좀 쉬시다 보면 양심이 조금 자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나 생각 그리고 말이 자명해라고 물어보면 양심이 확 자라요. 순간이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순간이 쌓여서 영원이 되는 거죠. 영원히 내 인격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해요. 누구나 성인들도 다 그 죄인 아닌 성인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 그 전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욕심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어느 기회가 계기가 돼서 그분들도 양심 귀한 줄 알게 돼서 양심을 배양하다 보니 성인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 기회를 우리부터 먼저 갖고 남에게도 꼭 그 기회를 만들어주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